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팀 유이주 프로입니다. 어느덧 가을로 완연히 접어든 날씨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도서 소개 영상도 깊이를 더해 8회차가 되었습니다. 가을은 사색하는 계절이라고들 하는 만큼 책 제목이 눈에 띄기도 했고 그간 저서에서 많은 느낀바를 전해주었던 유발 하라리 작가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번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입니다. 책의 전개는 저자가 유발 하라리 등의 이 시대의 대표 지성 혹은 한 분야의 거장으로 꼽히는 134명의 사람들과 하나의 큰 주제를 놓고 인터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질문을 끌어내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자인 비카스 샤는 2007년 생각경제학이란 블로그를 개설한 뒤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 관념 등에 기반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위키피디아의 창립자인 지미 웨이스를 시작으로 하여 각 계층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인물들과 통화 및 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차 블로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멜린다 게이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유발 하라리 같은 유명 인사들과도 직접 인터뷰하게 되었고 본 책은 그러한 내용들을 한데 묶어 발간한 것입니다. 인터뷰의 얼개는 정체성, 문화, 리더십 등과 같은 큰 주제를 놓고 작가 스스로 생각하는 세부적인 질문들을 세워 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인사들을 선정하여 답을 얻고 그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끌어내 다시 답변을 받아내는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각 챕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생각을 더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껏 깊이 고민해온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질문들이 있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각자 비교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제가 읽는 동안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챕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 실제 책 구성은 화면 속 이미지처럼 Q&A 형태이기보다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나 좀 더 명확한 전달을 위해 제가 이미 구성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체성,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 왜 본인 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영화배우이자 헐리우드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된 로즈 맥고한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명함에 적힌 직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규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관심과 열정을 쏟는 활동이 있다면 그러한 일도 직업만큼이나 어쩌면 직업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참 책의 서두로 이만큼 알맞은 질문이 있었을까 싶었을 만큼 인상 깊었던 질문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분과 직업을 제외한 제 개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하는 지금까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제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너무 좁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책에서는 여기서 더 개념을 확장시켜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삶의 의미가 과연 도덕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다면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비즈니스 사상가로 활동 중인 게리 하멜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리더에게는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숨는 법도 없습니다. 권위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와 상생해야 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의 통수권자로서 리더의 자리를 직접 경험했던 리처드 슈레프는 리더에게는 카리스마 못지않게 진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성이란 직관, 공감, 감성 지능을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 걱정,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리더십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공정과 공감 능력이라는 점에서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그리고 경제사회적 지위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리더십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별, 타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 오늘날 빈곤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인류의 전반적인 삶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빈곤은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의 정치평론가이자 직접 전쟁 직후 빈곤의 시대를 경험한 해리 레슬리 스미스는 1930년대만큼 극심하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빈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복지 지출을 긴축해온 탓에 어떤 면에서는 빈곤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야 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로서 노숙자 자립을 위한 잡지 빅 이슈를 창립한 존 버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빈곤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 중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힘들어진 사람들이 손쉽게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빈곤은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적 함의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적 풍요와 관계없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빈곤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이유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서 우위를 느끼려는 인간 본성에 따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정말 주변 이웃들을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자립이 결국 경제 공동체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에서 복지가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마무리하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어떠한 사실이나 견해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자역학의 개념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이혼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적 개체의 속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시 거대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견해로부터 출발했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정론, 즉 사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견지하는 자세로 탐구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으나마 단단한 믿음에서 출발한 나의 생각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이만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